우리가 위험한 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상어, 사자 같은 큰 포식자를 떠올리잖아요.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동물들요. 근데 실제로는 곤충이 훨씬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믿기 어렵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곤충 20가지를 소개합니다. 20위, 블랙 위도우. 이 영상을 어떻게 시작해도 됐지만 이 주제로 시작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만큼 블랙 위도우, 즉 검은 과부거미는 매우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엔 오해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거미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거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건 암컷뿐입니다. 수컷은 인간에게 거의 위협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물린다고 거의 죽지 않습니다. 치사율이 매우 낮아요. 하지만 이걸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미에게 물리면 정말 극심한 통증이 오고 근육통, 복부경련, 설사, 심박수 증가, 근육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보통 3일에서 7일, 길면 몇 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사실 한 과학자가 스스로 면역을 시험한다고 일부러 물렸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항독소를 맞고는 다시는 안 한다고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도 못 견딘 거예요. 그래도 항독소가 있고 치사율은 낮아서 죽는다기보단 지독하게 고통스럽다라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19위, 수포딱정벌레. 이름부터가 아주 친절하죠. 수포딱정벌레라는 이름 그대로 이 벌레에 가까이 가면 몸에 물집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듣기만 해도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죠. 이 딱정벌레가 어떻게 물집을 만드는지부터 볼까요? 이들은 몸에서 특별한 분비물을 뿜어내는데 그게 피부에 닿으면 강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갔다가는 그대로 분사당하고 끔찍한 피부 트러블을 겪게 되는 거죠. 놀라운 점은 이 딱정벌레들이 어릴 때도 꽤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 번에 걸친 유충 단계를 거치면서 어린 개체들도 벌이나 메뚜기알 같은 다른 곤충들을 공격해서 먹기도 해요. 인간에게는 보통 피부에 물집을 만드는 정도지만 일부 종류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말 한 마리도 죽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말이 먹는 건초나 사료에 이 딱정벌레가 섞여 들어가면 속에서 독이 퍼지면서 결국 말이 죽는 사례도 있습니다. 포식자들에게 자신을 경고하기 위해 몸에 눈에 띄는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일종의 경고 표시입니다. 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 가까이 오지 마라라는 신호인 거죠. 좋은 점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먼저 경고는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당하면 하루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존재예요. 18위, 아시아 왕말벌. 2020년 전 세계가 난리였던 그 해에 또 하나의 공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인 말벌이라고 불리던 곤충, 아시아 왕말벌입니다. 당시에는 마치 이 말벌들 때문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까지 다 위기에 빠질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말벌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과장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쏘이면 바로 죽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이 말벌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집단으로 달려들어 여러 번 쏘게 되면 몸 안으로 독이 대량으로 들어가면서 알레르기가 없어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벌은 크기와 명성에 비해 독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침이 크고 한 번 쏠 때 주입되는 독의 양이 많아서 결국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 여성이 이 말벌대에 여러 번 쏘여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그래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말벌은 주로 아시아 일부 지역에 서식하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곳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대적인 방제 작업을 통해 개체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아시아 일부 지역만 아니라면 당장 이 말벌을 걱정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17위, 사슴벌레.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적인 귀여운 장수풍뎅이 느낌이 아니라 사슴벌레류 딱정벌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슴벌레는 이 리스트에 있는 다른 곤충들에 비해 인간에게 치명적이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화에 좋은 예시입니다. 이 딱정벌레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나게 크고 강한 큰 집게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른 사슴벌레는 물론 다른 곤충들과 격투를 벌이기도 하죠.
인간에게도 한번 물리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혹시 잡게 되더라도 절대 손가락을 입 쪽에 대시면 안 됩니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굳이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위, 악마기사 딱정벌레. 이 딱정벌레는 이름부터 묘합니다. 크고 튼튼한 몸, 그리고 약간 기괴한 동작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 곤충은 상반된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몸집이 큰 딱정벌레이면서도 날 수는 있지만 잘 날지 않습니다. 날개는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땅에서 생활해요. 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을 쏘는 것도 아니지만 대신 굉장히 강력한 집게 같은 턱으로 물어버립니다. 물리면 꽤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또 하나의 특징은 냄새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엉덩이 쪽에서 지독한 악취가 나는 분비물을 뿜어냅니다. 비슷한 방어 수단을 가진 딱정벌레들이 여럿 있지만 이 녀석도 냄새로 포식자를 쫓아내는 스타일입니다. 위협을 느낄 때는 몸의 뒷부분을 정갈처럼 치켜들고 턱을 크게 벌린 상태로 악취를 내뿜습니다. 이 딱정벌레는 굉장히 공격적인 육식성 포식자로 지렁이, 민달팽이, 다른 곤충 등 자기보다 작은 것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굳이 건드릴 이유도 가까이 할 이유도 없는 곤충이지만 숲속 생태계에서는 일종의 정리 담당 악당 정도로 보면 됩니다. 15위, 타란툴라 매벌레. 이 곤충은 사람을 죽이는 존재라기보다는 극도로 잔인한 방식으로 사냥하는 말벌입니다. 타란툴라 매벌레의 침에는 상대의 몸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말벌은 타란툴라 같은 큰 거미를 공격해 마비시킨 뒤 그 몸 안에 알을 낳습니다. 거미는 살아있는 채로 서서히 말벌 유충에게 먹혀갑니다. 유충은 거미의 중요한 장기는 최대한 나중에 먹으면서 숙주가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있도록 조절하죠. 완전히 자라면 거미 몸을 뚫고 나와 성충이 됩니다. 마치 영화 에일리언에 나오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사람이 쏘이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지만 대부분은 치명적이진 않고 다만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심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거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14위, 키싱버그. 이름만 들으면 뭔가 귀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곤충은 절대 키스받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 곤충이 무서운 이유는 질병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샤가스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처음에는 단순히 발열, 부기, 불편함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질환, 심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역 전체 인구에게 파급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키싱버그의 개체수를 줄이고 집 주변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위, 클릭 딱정벌레. 이번에는 조금은 덜 무서운 곤충입니다. 클릭 딱정벌레는 이름 그대로 몸을 튕기면서 딸깍 소리를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딱정벌레는 몸을 특정 자세로 뒤틀었다가 한 번에 풀어버리면서 자기 몸을 공중으로 튕겨 올립니다. 그 순간 딸깍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생각보다 꽤 커서 직접 들어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이 능력은 포식자에게 잡혔을 때 순간적으로 몸을 튕겨 도망치는 탈출 기술입니다. 생각해보면 꽤 부러운 능력이죠. 거대한 포식자가 잡으려고 하는데 몸 한번 튕겼더니 공중으로 점프해서 도망칠 수 있다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질 테니까요. 인간에게는 해가 거의 없고 그냥 독특한 방어 기술을 가진 곤충이라고 보면 됩니다. 12위, 옐로제킨 말벌. 옐로제킨 말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벌이라고 부르는 부류입니다. 꿀벌, 말벌, 장수말벌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경계하는 곤충 중 하나죠. 사람들이 이 곤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쏘이면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고 심한 경우 붓기와 염증이 크게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 중에서 사람을 쏠 수 있는 건 암컷뿐입니다. 물론 겉으로 봐서는 암수 구분이 안 되니 일단 다 피하는 게 상책이죠. 하지만 이 곤충들도 생태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해충들을 사냥해서 개체수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태도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 집 주변에 집을 짓지 못하게 관리하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11위, 총알개미. 보통 개미라고 하면 집에 줄줄이 다니는 귀찮은 존재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총알개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곤충입니다. 이 개미는
세상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곤충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이름 그대로 한 번 물리면 총에 맞은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총알개미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곤충 독의 통증을 점수로 매겨놓은 통증 지수가 있는데 총알개미는 그 최상단에 올라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이 개미에게 쏘인다고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거나 다수에게 여러 번 물릴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개미를 이용한 성인식 의식도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총알개미가 가득 들어있는 장갑을 끼우고 일정 시간 동안 버티게 하는 거죠. 그 고통을 견뎌내야 어른으로 인정받는 극도로 가혹한 통과 의례입니다. 12. 보플라이. 지금까지의 얘기가 좀 끔찍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극혐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보플라이, 기생파리입니다. 이 파리는 정말 말 그대로 기생충 같은 삶을 삽니다. 성체가 된 보플라이는 자신의 알을 다른 동물의 몸에 붙이거나 몸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문제는 이 알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부 아래에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고요. 알은 피부 아래에서 자라면서 주변 조직을 먹고 몸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겉에서 보면 피부에 구멍이나 혹처럼 보이고 그 안에서 유충이 꿈틀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시력에 영향을 주거나 큰 흉터를 남기거나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소년의 눈 근처에 이 파리가 알을 낳아서 눈가 바로 아래에서 유충이 자라난 사례도 있습니다. 한번 알게 되면 절대 잊기 힘든 밑질적인 공포의 곤충입니다. 9위, 브라운 리클루즈. 앞서 말했듯이 거미의 독은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갈색은 둔거미는 특히 강력한 독을 가진 종으로 유명합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거미에게 물린다고 해서 항상 독이 주입되는 건 아닙니다. 독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독이 들어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거미의 독은 조직을 썩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린 주변의 피부와 살이 서서히 죽어나가면서 큰 괴사성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드물지만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문제죠. 8위, 불개미. 앞에서 총알개미 이야기 때문에 개미가 더 무섭게 느껴졌다면 이번에는 조금은 더 익숙한 공포, 바로 불개미입니다. 불개미는 전 세계에 200종이 넘는 종류가 있고 그들의 공격은 정말 말 그대로 불 같습니다. 한 마리만 물려도 타는 듯한 통증이 오는데 문제는 대개 때로 물어버린다는 거죠. 웬만하면 한 번에 여러 방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린 부위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엄청난 가려움과 화끈거리는 느낌이 오래가며 심한 경우 물집과 흉터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독에 굉장히 민감해서 반복해서 노출되면 나중에는 한 번만 물려도 큰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개미를 발견하면 그냥 아 개미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절대 건드리지 않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위, 모기. 이제 정말 가장 흔한 적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는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곤충 정도로 치부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존재입니다. 우선 모기는 피를 빨기 위해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모기들이 특정 혈액형을 더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기에 특히 잘 물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물리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모기는 피를 빨면서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을 함께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병들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고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동물은 모기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냥 가려운 정도로 끝나는 곤충이 아니라 인류 복원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위, 채채파리. 이번에도 파리입니다만 이번 파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곤충 중 하나인 채채파리입니다. 이 파리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수면병으로 알려진 기생충성 질환을 옮깁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극심한 피로감, 발열, 신경계 이상 증상,
그리고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채채파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채채파리가 많은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성과 인구 구조까지 이 병의 영향으로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만약 아프리카에 채채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대륙의 역사와 발전 양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5위, 모래파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래파리는 주로 모래가 많은 건조하고 따뜻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 곤충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에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 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리게 되면 한 군데의 작은 상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물린 자국이 몰려서 생기기 쉽습니다. 통증과 가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 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며칠, 몇 주 동안 계속 고생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작은 먼지 조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2mm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몸에는 털이 있고 날갯짓은 불규칙하고 튀는 듯한 느낌이라 가까이서 보면 꽤 묘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통증만이 아닙니다. 일부 모래파리는 리슈마니아진 같은 기생충성 질환을 옮기는데 피부에 큰 궤양을 만들거나 내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은 해가 지고 난 뒤 저녁부터 새벽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낮에는 벽 틈, 나무 뿌리 사이, 동굴, 동물 굴속 등 어두운 틈새에 숨어 있죠. 몸이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모기장 구멍도 그냥 통과해버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곤충이 많은 지역이라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4위, 진드기. 많은 분들이 이 곤충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진드기입니다. 진드기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는 진드기는 항상 병을 옮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드기가 태어날 때부터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진드기는 감염된 동물의 피를 빨면서 그 병원체를 몸 안에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쥐나 사슴 같은 동물들의 피를 빨다가 라임병 같은 병원체를 얻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병을 진드기는 그냥 몸에 싣고 다니는 완벽한 운반자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병 때문에 아프지도 않으면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면 그 병을 그대로 옮깁니다. 또 하나 무서운 점은 진드기는 사람 몸에 달라붙으면 피를 빨면서 그 부위를 마취시키듯 무감각하게 만들어 당장 잘 느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샤워하다가 혹은 옷을 갈아입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진드기가 병을 옮기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숲이나 들판에 다녀온 후에는 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위, 암살노린재. 이름부터 살벌하죠. 암살노린재입니다. 이 곤충이 사람을 바로 죽이는 경우는 드물지만 문제는 역시 질병 전파 능력입니다. 앞서 말한 키싱버그와 비슷하게 샤가스병 같은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몸 안의 병원체가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난 뒤에야 치명적인 심장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세상에 피를 빠른 곤충이 얼마나 많은지 좀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다행히도 이 곤충들이 전 세계에 균일하게 있는 건 아니고 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문제가 터진 지역에서는 정말 큰 보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2위, 강도파리. 이 곤충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일부러 공격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도발하면 사람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입과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파리는 일반적인 파리와 다르게 몸이 날렵하고 매복 공격에 특화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다가 다른 곤충이 날아가는 순간 번개처럼 달려들어 입으로 꽉 물고 독을 주입한 뒤 몸속 내용물을 빨아먹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재빠르고 정확해서 상대는 공격받는 순간까지도 뭐에 당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다행히 사람을 일부러 사냥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괜히 잡으려고 하다가 물리면 상당히 아플 수 있고 체질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곤충의 존재는 우리가 곤충이라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곤충들의 주먹잇감이 아니라서 다행이다에 가깝습니다. 1위, 호랑이 딱정벌레.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호랑이 딱정벌레입니다. 이 곤충은 이름만 보면 무슨 엄청난 포식자인 것 같지만 사실 인간에게는 거의 위협이 없는 곤충입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작은 곤충들에게는
말 그대로 악몽 같은 존재입니다. 호랑이 딱정벌레는 길고 가벼운 다리와 민첩한 몸을 가진 덕분에 엄청나게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은 자신의 몸 길이의 수십 배를 순식간에 이동할 정도죠. 일부 종류는 땅에 작은 구멍을 파고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먹이가 가까이 오면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상대를 구멍 안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습니다. 먹히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갑자기 땅이 열리고 끌려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끝나는 셈입니다. 잔인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 딱정벌레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자 자연에서 살아가는 한 방식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냥 관찰해도 되는 곤충 정도일 뿐 직접적인 위협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소름 돋게 만들 수 있는 각종 곤충과 절지동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밖에 나가기 싫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곤충들은 우리가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라도 우리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